여러분들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부부가 서로 만나면 말하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무언의 계약이에요. 무언의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 첫째 무엇이냐? 내 외 여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남자한테, 남자는 여자한테 내 외 남자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약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한테 이야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남자는 내가 벌어다 주는 걸 잘 전략해서 잘 마무리해서 집안을 안정시키고, 내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당신도 나를 좀 도와주어서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살도록 합시다. 이게 말은 안 해도 그 계약이에요. 세 번째 일입니다. 그 두 부분은 여러분들 공감을 가질 거예요. 공감하죠. 근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내 아버지, 내 형제간한테도 당신이 효도를 다해서 여자분한테 집안 사정상 불행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자는 당신도 장인 장모도 아버지 엄마니까 잘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여자는 시자만 달리면 싫어해. 그래, 시금치도 잘 안 먹으려 한다고. 시집하면 막 한마디로 사시나무 같이 되는 거야. 막 속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어머니란 사람, 시어머니란 사람은 시어머니의 생각은 뭐냐? 내 몸속에서 난 아들이 저거 며느리하고 안고 뒹구는 것도 사실은 보기 싫은 것이 여자의 질투심입니다. 특히 그 시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든지 홀로 살았든지 무엇인가 불행하게 살았으면 그게 더 심해요. 왜? 아들이란 사람이 자기 남편처럼 생각하니까. 자기 남편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아들이란 사람이 지금 며느리하고 다정하게 보내는 것,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싫은 그 표가 난다고. 나니까 며느리란 사람은 그 시어머니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아들은 시어머니하고 가깝게 하라고 해. 그러면 당신도 우리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한테 잘하시오 하는데, 아들이란 사람이 장인 장모한테 잘하면 시부모가 싫어. 이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구성하면서 시끄러워져. 이걸 남자가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성공한 분이, 여자분의 내조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똑똑해서 그렇겠죠. 근데 그 집안의 아버지는, 남자는 엄청 성공했죠. 아주 큰 회사의 부사장도 하고 대기업체, 그리고 돈도 엄청 벌었고. 근데 형제들이 다 형편없어. 자기 시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야. 시어머니는 놀고. 근데 그 성공한 남편의, 남자분의 부인은 의사야. 좀 이상하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집과 격세지감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울면서 아들을 막 공격했어. 너가 그러면 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이러니까 이 아들이 불컥 생각하니까, 저건 마누라가 굉장히 괘씸하거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더라고. 선생님,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을 할 망정 내가 이 여자 버릇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란 줄 압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를 버려라. 이랬어. 예? 이래. 자네 어머니를 버리지 않으면 자네 굉장히 불행해진다.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한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형제간이 많잖아요. 형제간 중에 제일 성공했어요. 니 걸 좀 끊어서 너 형제들도 좀 도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라는 사람 그게 싫어.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고 형제들이 자기 남편 외에는 보니 자기하고 뭔가 안 맞아. 수준도 안 맞고. 그래서 관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 양반, 즉 남편이 볼 때는 우리 형제들한테도 잘못하고, 시집한테도 엉망인 이 애를 내가 한번 조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외에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한테 물어보니 어머니를 버리라 했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잘 들으니까 어머니한테 딱 거절을 했어. 어머니 안 됩니다. 그건 어머니가 생각이 잘못했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하십시오 하고 딱 끊었다고. 그러고 한 3, 4개월에
진공 상태에서 끄는 상태가 왔어. 뒤에 어머니가 다시 연락이 왔어. 내가 마음을 바꿀게 이랬다고. 왜? 엄마와 자식 간에는 아무리 싸워도 그 엄마 자식에는 그 관계가 칼로 물베기처럼 다시 합해지지만 자기 마누라하고 잘못돼서 이혼해버리든지 하면 그 보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잘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부인을 공격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부 관계의 복잡성을 남자가 지혜롭게 운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 간의 무언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 무언의 계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마누라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거든 절대로 부인한테 모르도록 하십시오. 모르면 약입니다. 그러면 조심하고 모르니까. 그러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보, 내가 어때 밖에 여자가 하나 생긴데 내가 참 인기가 있어 좋지. 이러면 그것도 집안이 파탄난다고. 그럼 무언의 계약이에요. 여자분이 혹시 남자 외에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는 일이 생겨서 데이트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거든. 남편 모르게 하십시오. 절대 모르는 것도 진리입니다. 귀신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거짓말은 진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게 그 무언의 계약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그냥 소가 닭 보듯이 사는 각방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 50%가 이혼하고 50% 남은 중에 30%는 각방 생활을 해요. 한 20% 정도가 부부 간에도 참 내용 좋게 서로 손잡고 다니면서 같이 쇼핑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바꿉시다. 부부 간의 무언의 계약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말년까지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돼갈 것입니다. 다음 차기에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